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모 대학교에 박람회 갔다 왔습니다. 박람회. 요즘 많죠. 직무박람회. 이제 취업박람회보다는 요즘에 이름을 직무박람회로 많이 바꾸었더라고요. 이제 취업박람회는 직무박람회 똑같은데 뭐 크게 구성이 부수는 좀 다르더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인기 있는 부수는 있어요. 뭐 컬러나 이미지 이런 데는 참 인기가 많고 나머지 직무 기업들이 조금 한가한 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기업은 많은데 오히려 인기 없는 기업들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박람회 갔습니다. 박람회를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참 자주 가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잘 안 부르더라고요. 왜? 그게 박람회가 생각보다 강사료가 별로 안 돼서 그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박람회에서 뭘 했냐면 다른 게 아니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부수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중견기업 바로 알기 상담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중견기업 들어보셨나요? 중견기업? 들어보셨다고요? 아, 예. 오늘도 친구들 만나보니까 의외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심플하게도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그 사이의 기업. 맞습니다. 중견기업이 맞는데 이런 중견기업은 엄밀히 와서 뭐랄까 쉽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한 관련된 성장에 대한 촉진법이라고 법으로서 중견기업은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와서 처음에 이제 대기업이라는 용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상법에는 이쪽 기업법 쪽에서는 그런 거의 없고 원래는 대기업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한 조건,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가지고 계속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게 바뀝니다. 음이라서 홈플러스가 있다가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출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그룹사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게 중견기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엄밀히 와서 실제 세제나 이런 것들 기업 지원을 주기 위해서 원래 만든 규정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 근데 좋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기업인데 그 사이의 기업 속에서도 빠지는 게 있다는 거. 일단은 첫 번째.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공공기관 빼자. 좋아요. 금융 빼자. 금융기관은 좀 작더라도 중견이라고 애매하니까 금융 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외국계 기업. 그래서 자본금이 5조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본금 5조 이상.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의 지사라면 자본금이 그만큼 될 일은 없습니다. 단 이거는 지사 기준이 아니고 본사 기준입니다. 본사 기준. 그러면 외국계도 거의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각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물론 제품이나 상품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몇백억 이상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서는 1,500억 이상, 어떤 데는 1,200억 이상, 어떤 데는 800억 이상, 어떤 데는 5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 업종별로. 그러면 이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회사라는 거. 이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큰 회사 생각보다 큰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중견기업이라고 아예 만들어놨다는 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4,000개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웃기는 건 여러분이 아는 매일 아침에 보는 녹색창도 중견기업입니다. 네이버 중견기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휴대폰 하는 게임회사 넥슨, NC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중견기업이라는 거. 홈플러스 중견기업, SPC그룹이라고 하죠. 파리그라상, BR코리아 다 중견기업입니다. 크라운 혜태제가 그룹으로 돼 있어요. 크라운 혜태 그룹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중견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중견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좋아. 이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중견기업들은 엄밀히 말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B2C 기업이라는 거. B2C 기업. 근데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B2C 기업보다는 B2B 기업이 많습니다. B2B라는 것은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 아닙니다.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부터 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다 중견기업이라는 거. 근데 이 중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 연합회는 사단법인 아닙니다.
이제 엄밀해서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식적인 단체입니다. 경영자 총협회랑 중견기업연합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4,000개의 중견기업이 안내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기업의 목표에 좀 넣어야 된다는 거. 왜 넣으라고요? 뭐 대기업, 공공기관 다 도전하지만 중견기업도 같이 목표에 넣어줘야 됩니다. 왜? 중견중소기업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상하반기 공채가 있지만 엄밀해서 중견기업은 상하반기 공채를 다 못합니다. 인원 소요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나 상반기 때 한 번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안내해 준다. 근데 중견중소는 내가 놓쳐버리면 취업 못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찾아가지고 좀 내가 리스트를 가지고 최소한 이 기업들은 도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을 통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좀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내 기업 목표도 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취업에서도 유리하고 또 다른 틈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얘기했고요. 중견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또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어딜 찾아보라고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거기서 운영하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사이트를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셔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기업 물론 뭐 B2B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은밀한 인문계 안 뽑냐고요? 물론 뽑는 숫자가 좀 적지만 뽑기는 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결코 대기업, 공공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이 많다는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아시겠죠?